강남 부동산 얼마면 차릴 수 있나? 완전 초짜에다가 부동산 하던 자리도 아니고 그냥 완전 신생으로 시작한 거에 비하면 매출로만 1,000만 원 초반 법니다. 벌어요. 돈 벌기도 좋아지네. 아니야, 더 편해졌어. 제가 이 선배님을 모신 건 이 선배가 강남의 노른자에 부동산을 실제로 잠시, 네, 아주 잠시. 아주 잠시 했는데 요즘 많은 우리 일반 분들이 강남에 공인중개사를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것 같다라는 그 꿈과 희망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역대 최다잖아요. 최다 응시자 매해 그랬죠. 네네. 그래서 네, 원래 이런 분이 올해는- 아닌데 네,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굉장히 긴장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실체,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을 차리면 정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나 실체를 파헤쳐보고 강남 부동산 얼마면 차릴 수 있나 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 네. 그런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하신 거죠 정확히? 4개월 했습니다. 4개월. 네, 4개월. 여러분 기획이 안 했어요. 때려친 이유도 좀 이따 네, 알려드릴 건데 네. 4개월 했고 어디에다 차리셨죠? 강남역 사거리에서 네. 교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했습니다. 그 상가에. 노른자잖아요. 네. 거기에 1층이 다 네. 공인중개사 맞아요. 사무소죠. 부동산입니다. 거기에서 네. 딱 그 보니까 딱 그 메인 자리 그쪽에 서 있는데 네, 부끄러워. 저는 이제 현재 18년 차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를 하다가 2018년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됐는데 4월 말에 육아휴직을 쓰고 5월에 시작을 해서 8월 말까지 정확히 딱 4개월 하고 접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따 할게요. 네. 어디서 그 아. 위치를 찍으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에서 일단 집값이 비싸니까 네. 한두 건만 해도 이게 생각보다 덩치가 큰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쪽 지역으로 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부동산 자리 노른자라서 네. 막 권리금도 되게 비싸고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하던 자리를 알아봤었는데 권리금을 진짜 억대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고민하다가 그냥 깡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침 편의점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대가 나오면서 편의점 자리를 반으로 쪼개서 이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쪼개서 했으면 나머지는 공개? 반쪽도 딴 쪽도 다른 중개사분이 들어오셨어요. 그거를 본인이 어레인지 해준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럼 공인중개사 그쪽에서? 그 저쪽 구석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로변에 나오신 거지. 네, 그쵸. 아무튼 그래갖고 원래는 편의점 자리였는데 이제 거기를 두 개로 잘라서 네. 이제 부동산이 된 거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저쪽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온 거고 저는 완전 마이크 건드렸어.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네. 완전 초짜 네. 신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처음에 다행히도 권리금은 없었고 그 월세 비싸잖아요. 이거 다 공개도 되나요?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은 또 시세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3년 전 2018년 4월에 보증금 4천에 월세 300입니다. VAT 포함해서. 그쵸. 네. 포함하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큰 자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정말 책상 2개, 소파 조그만한 거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필요한 데가 아니어서. 근데 생각보다 한 되게 300? 넓었어요. 우리 곱창 시켜 먹었던 그 공간. 네. 그냥 한 3-4명이서 앉아서 놀기 좋았는데. 그쵸. 그래서 좁아서 뭐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뭐 네. 양쪽에 거울 붙이고 네. 막 이런 착시 효과. 잔머리. 큰 개수작. 자리는 필요 없다. 네. 자리만 주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4개월을 하시긴 했는데 네. 워낙에 초보고 네. 많이 못 벌었을 것 같은데 월 얼마나 버셨는지. 수입부터 공개.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버셨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번 건 아닌데 완전 초짜에다가 부동산 하던 자리도 아니고 그냥 완전 신생으로 시작한 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매출로만 1,000만 원 초반? 1,20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정적으로 고정비가 어느 정도 난 거예요? 월세 300. 고정비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요. 딱히 들어갈 게 없죠. 월세.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기기류, 그러니까 전기세 뭐 네. 이런 거 해봤자 뭐 얼마 안 들어가고 광고비가 조금 들어가요. 네이버 광고비. 그러니까는 매물을 내놓으시면은 상단에 올라가게. 이제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다가 띄워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건당이기 때문에
아끼면서 하면 생각보다 광고비도 그렇게 매출에 이렇게 큰 뭐 차감되는 비용으로 잡히지는 않나요? 그럼 그러니까 거의 월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수익이 그러면 못해도 한 7, 800은 됐겠네요? 그쵸. 혼자 근데 하시지 이제, 않으셨고 저는 보조원을 이제, 한번 두셨고 너무 처음이어서 중개 보조분을 한 분 두시고 같이 했었고, 근데 그분도 초짜. 근데 둘이서? 처음 그분도 처음 저도 처음 심지어 사무실도 잘 안 나와. 그래서 동네 계신 아시는 분 소개받아갖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도 월 수익이 그렇게 나온 데는 뭔가 뭐 비결이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월 수익이 바로 첫 달에도 나왔어요? 첫 달에? 생각보다 이렇게 공인중개사에도 관련된 이렇게 뭐 기사라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에 뭐 생각보다 못 번다 뭐 어쩌고 있는데 법니다. 벌어요. 생각보다 벌어요. 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냥 강남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리면은 뭐 워낙에 비싼 매물들이 많으니까 정말 한 건 매매만 해도 그냥 한 뭐 25억짜리 아파트 하나 팔면은 몇 천씩 보니까. 그쵸. 0.5라고 생각하면 이 양쪽에 받으니까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개 수수료가. 한 25억짜리면? 25억짜리면 요즘에 강남의 아파트들이 다 그 정도 하기 때문에 25억짜리면은 수수료를 0.5로만 쳤어도 양쪽에서 이제 한 1,000만 원 가까이씩을 받죠. 그래서 이제 한 건만 하자 뭐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건만 한 건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 공개를 하자면 한 4개월 동안 총 8건을 했습니다. 8건, 전체 매매는 아니고 전세, 월세, 매매 섞어서 8건 정도를 제일 했었습니다. 큰 거는 뭐였어요? 제일 큰 거는 덩치가 제일 큰 덩치 큰 거는 거기 제가 이제 했던 뒤 아파트 단지에 거기 이제 재건축이 예정돼 있고 뭐 이제 이런 아파트인데 워낙 지리적으로 좋다 보니까 22억짜리 매매 한번 했었습니다. 그럼 22억짜리 양쪽에 해서 그 한 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공동 중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 그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한번 이제 받았었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명품백 하나 지르자 뭐 이런 생각. 아니지. 이게 창업이다 보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돈 못 써요. 오히려 월급은 내가 다음 달에도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온다는 확정된 그게 있기 때문에 쓰는데 이 창업은 생각보다 못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지르자 이거 안 돼. 그럼 처음이 매매였어요? 아니면은 맨 처음은 매매였습니다. 10억짜리. 아니 처음에는 단독 중개로 10억짜리를 그럼 그거는 수수료가 얼마 받았었지? 한 8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800? 이게 강남의 매매 수수료 뭐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한 채만 팔아도 몇 천만 원이니까 맞아요. 그건 이게 부담돼서 맞아요. 이거를 뭐 요율을 낮춰야 된다, 반값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막 그렇게 높게 받았나요? 아니에요. 많이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0.9라는 건 이제 상한인 거고 누가 그렇게 받아 죽어 미쳐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못 받고 기존에도 다 매매 0.5 받으면 잘 받았었어요. 0.5 아니면 0.4 정도였었고 전세가 보통 한 0.4.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더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좀 낮춰져서 0.3까지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왜 기사가 잘못 났어요? 오히려 정부가 정찰제화를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또 오른 쪽도 있겠네요. 그럼 한 그럴 수도 0.33 있죠. 그럴 수도 받았는데 있죠. 6으로 오르고 막. 옛날에는 집값 대비 0.5라는 게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커지니까 뭐 이제 0.4만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나도 약간 비굴하게 그럼 0.3만 받을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보셨죠? 정찰제 0.6 내놔. 이렇게 돼서 오히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도 편해지고 깎아달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니 사실 그 기사가 나고 나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러면 돈 벌기 좀 힘들어지나? 아니에요. 돈 벌기 더 좋아지네. 아니야. 더 편해졌어. 대놓고 말할 수 우리 있어. 일반 시장을 가는 이유가 안 가는 이유가 깎아주세요. 막 가격 흥정하는 거가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정찰제니까 그냥 사니까 마음 편하잖아. 똑같아졌어. 옛날에는 오히려 깎아주세요 막 실랑이 하고 나도 그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제 잔금 치르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나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공격 준비, 방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0.4 얘기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0.45라고 해줄까? 아니야, 내가 먼저 치고 나갈까?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녹음할까? 0.5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잔금을 치를 때 수술 얘기를 꺼내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거야. 오히려 더 그게 뭐 상은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그치, 정해진 그치, 거죠. 그치. 뭐 6억에서 9억 구간은 얼마, 뭐 9억에서 12억 구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부 욕먹는 거 아니에요? 댓글 아니 정부 관계자들이 안티 댓글 달리는 이게 거 약간 아니에요? 탁상 행정이라는 걸 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실무를 보시는 중개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안 물론. 믿는 거야? 아니 근데 믿어주세요. 실제로 근데 저는 뭐 상가 이런 거 계약하면서 와 이렇게 해서 벌면은 되게 많이 벌겠다. 진짜 많이 벌겠다 싶은데 또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상가는 1%뭐 이 정도가 되는 걸 알고 네. 있는데 안 건드렸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딱히 뭐 상가 한다는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강남에 중개사무소 4개월 했는데 일단 돈을 적지 않게 처음부터 수익을 잘 벌었어요. 냈고 아니 혹시 몰라서 이 장부도 갖고 왔는데 원하시면 아니, 게 뭐 아니 매매 건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나가도 되나? 아니, 개인정보니까 슉. 네. 개인정보니까 처음 했던 매매 제가 이제 5월 1일 정도에 오픈을 10억 했는데 9천만 원. 이게 첫 매매였었습니다. 11억짜리에 네. 양쪽에서 다 받은 네네네. 수수료 그래서, 받은. 네. 그래서 잔금을 이제 6월 19일 날 처음으로 받아지. 그러니까 5월 1일 날 오픈을 하고 첫 달은 수입이 없었죠. 그런 다음에 6월에 이제 수수료는 잔금 치를 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6월 중순에 첫 금액을 받고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물 들어오면서 네. 말랐던 토양이 이렇게 빛이 내려지면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8월 말까지 하고 네. 다른 분께 넘겼는데 네. 잔금 제가 그 전에 계약했던 건 잔금이 9월 10월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밀려서 이제 돈을 네. 받으니까 네. 앞에 한 달 빠진 게 뒤에 한 달 채웠다고 생각하면 4개월 동안 네네. 그냥 풀타임 벌었어요. 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그 시험 볼 때 보면은 이 관련 자료를 뭐 3년 5년 보관한다 뭐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쵸, 그거 있어요. 맞아요. 시험 볼 때 몇 년 동안 그 관련된 매매 계약서 보관해야 된다고. 보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몇 보관하고 년 남았지? 계시구나. 2020년, 22년도에 이제 폐기할까? 이렇게 잘 지키고 계시니까. 예, 우리 이분께 매매 계약 체결하셨던 분들 걱정 마시고요. 네, 잘 살고 계시죠? 이렇게 8건을 했는데 그러면 거의 한 4천인 거잖아요. 맞나? 번개? 그런가요? 그쵸. 계산이 안 돼. 문까지. 4천. 그러니까 월마다 거의 1,000만 원씩만 그냥 벌었다고 문까지. 그냥 해도 그러네. 4천만 원이고. 알았어. 저도 문과예요. 그리고 정리하실 때 그러면 그냥 나왔어요?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바꾼? 아니지. 미쳤어. 어떻게 나왔어? 권리금을 이제 받고 나도 네. 팔았죠.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부동산의 권리금은 왜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 노른자 자리기도 한데 뭐 권리금 안에 다른 게 있어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뭐 은어로는 장부, 아름다운 멋진 말로는 D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생명이니까 요즘에는. DB 값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말씀 이런 것까지 오픈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적당선에서 안 되면 편집. 네. 적당선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거래해 오셨던 손님들에 대한 어떤 정보. 연락처, 정보.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이제 끼고 있는 아파트 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계략적인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집주인이 누구고 전화번호가 언젠지,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전세 언제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2년 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정리해 놓은 DB들이 있는 엑셀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한 게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 큰 단지들 막 있는데 가운데 있으면 어쨌든 이 부동산으로 와서 네. 살 사람은 여기 오고 팔 사람도 여기 올 테니까 거기에서 매매가 발생하는구나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날로 먹지 못해요. 세상에 날로 먹는 게 어딨어. 근데 그러니까 일예로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권리금 없이 편의점 했던 자리를 저는 그냥 권리금 없이 들어갔거든요. 권리금이 너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장사를 하려면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 중에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밤에 새벽 한 3시에서 4시경 까만 색깔 옷을 입고
말해도 되나? 핸드폰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잠이 진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차에 있는 그 차에 있는 몇통 쌓이는 핸드폰 번호하고 그 찍어요. 사진 막 다 찍어서. 근데 그게 집주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블럭에서 대충 맞춰집니다. 아, 왜냐면 집이 있는 거 중에서 대충 이렇게 빈대에 맞춰지고 그리고 보통 자기 집 동호수 라인 밑에다가 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맞춰져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여러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혼나는 거 아니야? 고생하셔야 돼요. 네, 가는데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매물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군요. 그쵸. 다른 창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 집 한두 번 보여주고 저렇게 큰 돈을 가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 달에 한두 건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물밑 작업들을 해요. 물밑 작업이라면 예를 들면 아까 나 같은 밤에 3시에 경비 아저씨 피해갖고 진짜 까만 색깔 옷 입고 까만 마스크 쓰고 사진 찍고 앉고 막 숨어서 이거 한 며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지 눈물 없이 들었어. 눈물 없이 들었어. 경비 아저씨 엄마가. 그치 경비 아저씨와의 그 첩보 작전 그 명함을 만들어갖고 아파트마다 다 붙이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면 쫓겨나요. 그래서 막 붙이고 돌아다니고 아르바이트 쓰기 돈 아까우니까 내가 직접 다 이렇게 쓰고 뭐 그런 것도 살았구나. 하고 그래도 월천 벌었으면 그 정도로 월천 벌었으면은 그쵸. 근데 더 성공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더 노력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게 나는 진짜 너무 그동안 공인중개사 내가 TV로 봤던 이미지랑은 실제로 그리고 특히나 강남권이 그게 더 심할 것 같아. 근데 강남권이라고 해서 다른 데하고는 뭐 그게 크게 우리 동네 다르거나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보면은 그냥 항상 앉아 계시던데. 안 앉아 있는 거니까 밑에서 오리발처럼 백처럼 막 발에 바둥바둥 이러고 있는 위에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지금 안 떨고 있는 거 같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리가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한 자리 지킨다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맞아. 토요일도 안 쉬시고 막 이후 8시까지 그냥 앉아서 계신다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그 노른자 자리, 그 아까운 자리에 그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서 장사가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잖아요. 잘 된 거죠. 저는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을 하고 비수기였었습니다. 2018년에는 집값이 너무 심지어? 갑자기 빡 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잡힌다는 천만 거죠. 원 이상 나왔는데 잡힌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4개월 만에 관뒀어요?